성림시와 평안북도 인민병원, 김종숙 사범대학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자유로운 모습을 형상한 모자이크 용상 작품을 정중히 모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성림 땅을 수십 차례나 찾으시어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었으며 친오보의 심정으로 인민들의 생활을 세심히 헤아려 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의 건강 정진을 위해서 각 도들에서 병원과 진료소 건설을 힘있게 벌이도록 하시었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나라 사회주의 보건제도를 고수하고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영도해 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종숙 사범대학에 수십 차례의 귀중한 교실을 주시며 대학의 발전 방향과 방들을 환히 밝혀주시고 수많은 교구 비품과 교육 설비들을 보내주시어 교수 교양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져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성림시와 평안북도 인민병원, 김종숙 사범대학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의료 일꾼들, 교직원, 대학생들은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길이 빛내어갈 결의를 굳게 다졌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을 현재 지도하신 열돌 기념보고회가 1일에 진행되었습니다. 보고회에서 보고자는 조국 산천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기 위해서 그토록 마음써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 98 2009년 10월 2일 혁명영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대규모의 양묘장으로 전변된 중앙양묘장을 찾으시어 나무모 생산의 공업화 실현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최대의 애국 유산인 중앙양묘장이 오늘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훈 동지의 손길 아래 산림복구 전투의 병기창으로 더욱 훌륭히 변모돼서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 실현에 이바지하고 있는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보고자는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훈 동지의 역사적인 시정연설과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나무모 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우리 당의 원대한 산림복구 구상을 빛나게 실현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주체 98 2009년 10월 2일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평양 타조 목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뜻깊은 이날을 맞이한 목장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타조 가금업의 발전을 위해서 끝없는 헌신과 노고를 바치고 가신 오보이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자옥을 가슴 뜨겁게 새게 하며 타조 사양 관리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나갈 불같은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타조 가금업은 경제적 수익성이 매우 높은 이상적인 가금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투자가 방대한 것으로 해서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타조 가금업입니다. 바로 이런 타조 가금업이 우리나라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 밑에 고난의 행군 시기에 시작되었습니다. 몸소 목장의 위치도 잡아주시고 종자 문제와 사육에서 나서는 문제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장군님이십니다. 10년 전 그날 우리 목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바치신 노고는 다 뒤로 미루시고 우리 목장 노동계급이 정말 많은 일을 했다고 애국자가 많은 애국자 마을 애국자촌이라는 최상 최대의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 유산인 평양 타조 목장을 보다 훌륭히 꾸려갈 일념을 안고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설비와 생산 공정의 현대화를 계속 힘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국의 강성 번영을 위한 대거조 전투에서 모두가 위훈의 장저자가 되라. 고성 군민발전소 건설에 떨쳐나선 물길굴 건설 1여단 통천군 대대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합리적인 작업 방법들을 받아들여 굴진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우는 사경이 여단 쪽으로 제일 길고 수평경도도 상류와 하류 이게 동시에 굴진을 진행하다 보니
권양기, 압축기, 양식을 비롯한 이런 기계 설비들이 망가짐을 보장하는 것이 생명선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비 부속품을 3개월 이상 준비해 놓고 설비 망가짐을 항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축기 능력에 맞게 갱 상류와 하류의 교차 차감을 저지감으로써 작은 능력의 압축기를 가지고도 우리 앞에 맡겨진 더갱 굴진 계획을 원만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포군민발전소 온재건설요단의 일꾼들과 털격대원들도 차력갱생의 투쟁 기풍을 높이 발휘해서 온재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발전소 건설 과정에 얻은 경험의 기초에서 이들은 온재 기초굴착 공사를 끝낸 기세도 높이 중심 강토 장막 및 거착 주입 공사를 벌이면서 온재 지지체 사석 송토를 동시에 내밀고 있습니다. 특히 기계 설비의 만가동에 온재 건설 성과가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들은 대형 화물 자동차들과 유압식 굴착기들 마다에 만가동을 걸어 매일 송토 과제를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건설장에 달려나온 인민군 군인들도 군민협동작전으로 지지체 장속 쌓기 공사를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오랑천 조소지 건설에 떨쳐나선 오랑군안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군민협동작전으로 공사 속도를 계속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현장 지휘부 일꾼들은 태풍에 의해 밀려난 배수 덜담과 장속 등을 짧은 기간에 원상 복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군안의 역량과 수단들을 총집중 총동원해서 온재 흙쌓기와 보림 물길 공사를 동시에 내밀고 있습니다. 군인 건설자들도 오랑군안의 인민들과 한마음 한뜻이 돼서 각종 중기계들을 총동원해서 태풍 피해를 가시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피해 복구를 위한 중앙지휘부에서는 태풍 피해 복구에 필요한 연료와 자재를 원만히 보장해 주어서 공사를 순간도 멈춤 없이 진행하도록 적극 밀어주고 있습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 수행을 위한 증산 털격 운동을 힘있게 벌이고 있는 사리원 방직공장의 노동계급 속에서 2년분과 연간 인민경제계획 완수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생산 장성의 기본 열쇠인 기술혁신 창조 사업을 주손으로 틀어쥐고 만가동 만부하의 동음을 높이 올려온 정방공 김일양 동무와 직포공들인 조옥희, 김용신, 김운희 동무들이 다기대 운동에 앞장에서 2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초과 완수했으며 이들의 모범을 따라 배워 40여 명의 노동자들이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했습니다. 지금 이건 노동계급은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 교환 운동의 불길 속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 수행을 위해 생산 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올려가고 있습니다. 전국 로봇 부문 과학기술 성과 전시회 2019가 1일 과학기술 전당에서 개막됐습니다. 내각 부총리 전광호 동지, 국가과학원 원장 장철 동지, 관계부문 송, 중앙기관, 출품단의 일꾼들, 교본, 연구사, 기술자, 3대 혁명 서조원 대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개막사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리충길 동지가 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봤습니다. 생산 공정의 로봇화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전시회에는 당의 과학기술 중시 사상을 받들고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국가과학원 전자공업성, 기계공업성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 연구 개발한 각종 로봇들과 그에 대한 설계, 기계 요소, 구동장치, 조정 프로그램들이 전시됐습니다. 우리가 출품한 3자 병렬 지능 로봇은 3자 유도 방식으로 소재를 운반하게 한 지능 로봇입니다. 이 로봇의 수행 부분에 전자석이 설치되어 있는데 영접봉 심선을 비롯한 소재들을 프로그램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옮겨 놓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집단과 힘을 합쳐 이 로봇을 완성해서 영접봉 생산 공정이 자동화 무인화로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기계 설비를 더 많이 제작하여 발전설비 생산 공정을 과학과 현대화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려고 합니다. 전시회는 4일까지 진행됩니다. 공화국 선수권 대회가 1일 청춘고리 롱구 경기관에서 개막됐습니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희 동지와 내각부총리 존광호 동지,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승두 동지,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소기장 김춘식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체육인들, 평양 시민들이 개막식에 참가했습니다. 개막사를 체육송 제1부상 김종수 동지가 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선수들의 분율 행진에 이어서 평양체육단과 기관차 체육단 사이에 남자 롱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평양과 평송, 원산 등지에서 진행되는 이번 선수권 대회에서는 4.25 체육단과 압록강 체육단, 기관차 체육단을 비롯한 120여 개의 체육단 선수들이 참가해서 축구, 롱구, 배구, 탁구 등 37개 종목의 440여 개 세부 종목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라선시 성배전부에서 위대한 수료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이 깃들어 있는 후창 농축산물 생산 분사업소를 새롭게 변모시켰습니다. 시 성배전부에서는 1년 반 남짓한 기간에 낡은 건물들을 드러내고 사무청서와 문화회관, 후창원, 탈곡장, 기계화 작업반, 태양열 온실, 축사, 식료가공장을 비롯한 건물들을 새로 건설했습니다. 후창 농축산물 생산 분사업소의 면모가 일신됨으로써 이곳 농업 근로자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문명한 노동 조건이 보장되게 됐으며 농축산물 생산 토대가 튼튼히 다져지게 됐습니다. 지금 이곳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은 높은 농축산물 생산 성과로 당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갈 일념 안고 올해 농업 생산을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평양시 학생선언회관 소조원들의 미술 전시회가 형지산구역 학생선언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시회에는 시안의 학생선언회관들의 소조원들이 출품한 이 손조나 또 조선화, 유화, 소예 작품 비롯해서 50여 점의 작품들을 전시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본다면 우선 국가 상징물들을 반영한 이런 작품들도 있고 또 정말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나날이 꽃피나는 우리 학생소년들의 행복한 생활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들도 있고 또 정말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해서 구슬땀을 바쳐가는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의 투쟁 모습을 담은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에 실제 현장에서 학생들의 소외와 또 소묘 능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판종하는 경연을 통해서 지도교원들의 수준과 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로 되도록 하였습니다. 가을철 위생물관을 계기로 모란봉 구역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새세기의 요구에 맞게 거리와 마을을 알뜰히 꾸리기 위한 사업의 힘을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북동을 비롯한 구역 안의 다층 살림집 벽체 미장과 외장재 칠하기를 본격적으로 내밀면서 화분대들을 새로운 형식으로 조성해서 거리와 마을을 변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새 품종의 잔디들을 키우는 사업에 힘을 넣어서 필요한 잔디를 구역 자체로 보장할 수 있게 했으며 개선거리와 모란봉 거리를 비롯한 구역 중심 도로의 1만여 평방미터에 달하는 걸음길에 세형의 색보도 블로크 깔기를 진행해서 인민들의 편의를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발생한 태풍 18호의 이동 경로와 그에 따르는 대책적 문제에 대해서 기상수문국 일꾼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난 9월 29일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이 태풍 18호가 지금 북서쪽으로 이동해서 오늘 10월 2일 현재 9시 현재 상해 북동쪽 해상에 도달하였습니다. 지금 현재의 태풍 중심 기압은 980헥타파스칼, 그다음 바람 세기는 25m/m, 그다음에 15m/m 이상의 반경 구역이 480km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시간당 24km 속도로 지금 북동쪽으로 이동해 나가면서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 중형급에 해당하는 태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태풍이 북동쪽으로 이동해 나가면서 오늘 저녁에 제주도 서쪽 해상을 거쳐서 10월 3일 0시에는 전라도 목포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 상륙한 이 태풍이 이제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를 지나서 내일 12시경에는 경상북도 앞바다에 도달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태풍은 계속 이제 북동쪽으로 이동해 나가면서 내일 21시경에는 울릉도 동쪽 우리나라 조선동해 먼 바다로 이동해 나갈 것으로 예견하는데 이동해 나가는 과정에 우리나라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 태풍 18호가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서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태풍이라고 할 때는 이동해 나가는 과정에 그 이동 경로 또 세계가 변하면서 간접적인 영향을 받겠다 하고 예상했던 이 지역들에서 그 피해 규모가 예상 밖으로 커지는 이 신뢰들이 적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원도 특히 여기 고성, 통천을 비롯한 강원도 남부 바닷가 지역 이 포함해서 강원도 내의 이 농업 부문, 건설 부문을 비롯한 이 여러 부문들에서는 이 센 바람과 그다음에 많은 비, 이 해일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농업 부문에서는 지금 현재 나달 수확 시기인 것만큼 1년 내고 이게 애써 지은 이 나달들이 이 빗바람에 의해서 한 알도 허실되지 않게 이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산 갈마 해양 관광지구 건설장을 비롯해서 이 건설 부문들에서는 이 건설 기자들이 이 파손되지 않도록 이 철저한 사전 대책을 세우고 또 바닷가 지역에 위치한 해운 수산 부문들에서는 이 높은 물결과 센 바람, 해일에 의해서 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현재 먼 바다에 나가 있는 배들을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또 해안 방조제, 방파제들이 이 해일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이른돌 경축 행사가 베이징에서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이를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이른돌 경축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숙금평 동지와 당과 국가의 지도 간부들이 천안문 성리의 추석단에 자리 잡았습니다. 70발의 리에포가 울렸으며 국가가 주악되는 속에 오성 홍기가 기양됐습니다. 숙금평 동지가 중요 연설을 했습니다. 이어 열병식이 진행됐습니다. 숙금평 동지는 열병 총지휘인 중부전구 사령원의 보고를 받은 다음 무게차에 올라 열병 정대들을 사열했습니다. 천안문 앞으로는 당기, 국기, 군기를 든 명예위병대 정대가 행진해 나갔으며 열병 정대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중국의 높은 무장력 수준을 보여주는 장비 정대들이 광장을 누벼 나갔으며 각종 전투기 편대들이 광장 상공을 날았습니다. 열병식에 이어 한마음으로 중국의 꿈을 실현하자 이런 주제의 군중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저녁 천안문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이른돌 경축 면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편 9월 30일 천안문 광장에서 멸사 기념일을 맞으며 인민 영웅들에게 꽃바구니를 진정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9월 29일 저녁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이른돌 경축 대홍련이 있었습니다. 노래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다로 시작된 공연은 4개 장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숙금평 동지는 무대에 올라 출연자들의 공연 성과를 축하했습니다. 인디아 수상 나렌드라 모디가 얼마 전 유엔 총회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국제사회의 단결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21세기 현대 과학과 기술은 사회생활과 인간생활, 경제 및 안전, 국제관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조건에서 세계가 분열된다면 그것은 그 누구의利益에도 부합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했습니다. 그는 국제 공동체가 공동의 위협과 도전들, 특히 기후변화, 테러와 관련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집체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물면 위로 솟구쳐 날아오르는 물고기를 모방한 로봇을 연구 제작했습니다. 이 로봇은 물결의 움직임 세기와 물의 오염 측정, 수질 검사를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로봇은 쌀알 만한 크기의 연료의 화학적 반응을 동력으로 해서 26m나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약해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안남북도, 자강도, 량강도와 함경북도의 내륙 지역에서 주로 개였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조선소의 남부로 이동해오는 태풍 18호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흐려서 고성을 비롯한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1mm 미만이 약간의 비가 내렸습니다. 평안북도, 황해남도, 함경남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안개가 꼈습니다. 그리고 신의주, 강기 28도, 해산 27.5도, 평성 27도로서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일이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7도로서 평년보다 5도 높았습니다. 오늘 18시 현재 제주도 북서쪽 해상에 있는 태풍 18호는 전라남도 목포 부근에 도달한 후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경상북도를 지나서 내일 낮경에 조선 동해 해상으로 이동하겠으며 그 후 울릉도 동쪽 먼바다로 이동할 것이 예견됩니다. 태풍 18호는 강원도를 비롯한 동해안의 여러 지역과 황해 남북도 남부의 일부 지역에만 영향을 줄 것으로 예견됩니다. 오늘 밤 우리나라는 평안북도, 자강도, 량강도와 함경북도 내륙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흐려서 황해 남북도 남부와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10월 3일 목요일, 음력으로 9월 첫날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태풍 18호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에서 흐려서 강원도에서 비가 내리겠고 함경 남북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흐렸다가 개이겠으나 황해 남북도 남부 지역에서 새벽 한때 산발적으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성을 비롯한 강원도 남부 바닷가 지역에서는 50 내지 100mm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고 초당 10m 정도의 비교적 센 바람이 불 것이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강원도의 여러 부문에서는 태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시급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특히 농업 부문에서는 애써 가꾼 농작물들을 수확하는 시기인 것만큼 탈곡한 나달들을 해당한 장소들이 시급히 옮겨서 잘 보관하고 포존에 있는 둣단들은 손상되지 않도록 여러 개로 묶어주어서 태풍에 의한 나달 손실을 최대로 줄여야 합니다. 또한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건설장을 비롯한 건설 부문에서는 높은 곳에 설치된 가설물들과 건설 자재들을 비롯해서 센 바람에 의해 날려가거나 파손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0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이겠습니다. 충진시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오전에 약간의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새벽에 약간의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운산시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이겠습니다. 평송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북동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이겠습니다. 개송시 북동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개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0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독림지방으로서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해상경보입니다. 내일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 센 바람과 높은 물결 1급 경보,
함경북도 해상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 주의경보입니다. 그리고 모레 조선 동해에 가까운 바다에서 높은 물결 주의경보, 먼 바다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 7경보입니다. 내일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오전부터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1 내지 1.5m로 일다가 2 내지 3m로 높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오전부터 15 내지 20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다가 3 내지 5m로 매우 높겠으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남북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1.5m로 일겠으며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5 내지 2m로 일다가 1 내지 1.5m로 일겠으며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에 가까운 바다에서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다가 1.5 내지 2m로 일겠으며 먼 바다에서는 북동풍이 15 내지 20m로 매우 강하게 불다가 밤부터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3 내지 5m로 매우 높다가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1.5m로 일다가 1.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 센 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매우 높겠으므로 모든 배들은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해일 경보입니다. 내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강원도 통천과 고성 해안에서 50 내지 70cm의 해일이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상운수부문과 수산부문에서는 배들의 출항을 금지시키고 작은 배들을 대피시키며 항만시설물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우는 등 센바람과 높은 물결, 해일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4일과 5일에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과 습한 바다 공기 용량으로 북부 내륙과 동해안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리고 기온은 4일까지 평년보다 높다가 5일부터 급격히 낮아져서 날씨는 며칠간 쌀쌀하겠습니다. 5일 서해안의 여러 지역에서는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 바람이 불 것이 예견됩니다. 6일에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평안북도의 대부분 지역과 중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소리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